싸우는 거야. 자, 손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나라의 네버엔딩 스토리 11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그 영화들이 참 재밌는 영화들이 개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극장을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신의 한 수도 보고. 예. 나왔어요? 아니 건상우 씨 몸 좋더라고. 야, 근데 진짜 몸이 아직까지도 역시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은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공부할 수 있었던 아주 또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참 그 조금씩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평 쪽에는 이제 뭐 첫눈이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가평의 잣들은 어떡합니까? 예? 가평의 잣들은. 잣은 뭐 잘 있죠. 아주 잣처럼. 잘 있고. 네, 일단 해가서 조만간 제 노래도 하나 나올 건데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요즘에 다시 또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음악적인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신곡 나오는 거예요? 조만간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한 달 안에 나옵니다. 최소한 세 곡은 채워놔야지 뭔가 레퍼토리가 네. 최소 나오잖아요. 원래는 할까 말까 속만 갖고도 가사 바꿔가지고 10곡씩 했죠. 10곡 이상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버전으로 한 12곡 정도를 이제 할 예정인데, 자, 오늘도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우리 또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그 요즘에 근데 그 원래 끝나고 나면 걸어 다니시는데 요즘에는 좀 차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 끝날 때까지 네. 만보를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에 따라서 나갑니다. 네, 만보를 채우고 앉으면 버스를 타고, 네. 만보를 못 채웠으면 이제 걸어가죠. 그러면은 좀 그 막 뭐 9,900보 걸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걸어야죠. 걸어요? 예. 채우고 나서 그렇죠.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야, 되게 피곤하게 사시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살은 좀 많이 빠졌어요? 아니요, 많이 먹습니다. 대신에 네, 굉장히 맛있거든요. 많이 먹는데 몸매 유지하고 있다. 빠지진 그렇죠. 않아도.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가 네. 없어요. 그럼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거? 다 맛있어요? 네. 자, 저는 뭐 특별히 뭐 땡기는 거는 요즘 없는데.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은 또 주말 동안 또 어디 가셨었어요? 아니요, 집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집회가 있으면 피곤하고 네. 없으면 심심합니다. 뭔가 더 허전하죠. 그거 제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처음 빠졌을 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뭔가 불안하고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재진 것 같고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아마 요즘에 또 집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 또 마차님께서 조금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조만간 또 집회할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11월 30일 날 합니다. 네. 네. 11월 30일. 30날. 그 어떤 취지로 하는 집회? 지금 검찰 개혁 국사 설치 그 집회 계속하는. 다시 또 모이기로 했어요? 네. 그날 딱 잠정적으로 한번 쉬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때. 네. 지금 쉬고 있잖아요. 지금 쉬고 있죠. 지금 쉬고 있고 11월 30일 날 이제 다시 또 응축했다가 폭파시키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계속 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 지치는데 맞아요. 이게 날을 딱 정해 놓으면 그 전에 뭐 놀러 가고 싶은 분들은 놀러 갔다 와서 그날에 다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또 기대되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영원한 사춘기 소년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네. 오사춘기님 딱 느낌 보면 약간 그 존 레논 닮았잖아요, 얼굴이. 무슨 좋네. 너무 야한데? 아니, 야한데. 존 레논.
네, 존내논. 네, 아, 이름이 야하긴 아, 하지만은 비겁하게 아니 진짜. 그분 느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저기 댓글 보다 보니까 네. 마차님 얼굴을 내가 가린다고 자리 바꾸라고. 아, 아하. 사실적시에 의한 기분 나쁨이에요. 네네. 아니 자리를 바꾸. 마차님 너무 귀여워요. 뭐 어쩌고 하다가 오사충기 자리 바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안 바꾸셨잖아요. 괜찮아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큼직막한 사람이 이렇게 좀 스크린을 걸어줘야 뒤에 야담해 계신 보이고, 분이 딱 또 돋보이는 겁니다. 작아 보이고 그런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차님 죄송합니다. 마치 그 좋아요. 조국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선봉 쓰듯이 오사춘기님께서 지금 화면빨을 위해서 지금 선봉 쓰신 거 아니에요? 화이팅. 네, 그럼 화이팅. 자, 그래서 오사춘기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예, 뭐 저기 스파링 파트너 하다가 뒤지게 쳐맞고. 아, 권투 하셨어요? 또 왼쪽 다리 빠져가지고 또 침 맞고. 오고. 근데 다리가 그렇게 잘 빠져서 잘 끼워 넣고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네. 그 거의- 자다가 좀 빠지고 막. 거의 예전에 보면은 로봇인데? 그 이연걸 영화 보면은 혼자 막 뼈 맞추잖아요. 아시죠? 정무문 같은 영화 보면 제가 군대에서 거의 그런 별명이 거예요. 존나 빠진 박서방이었거든요. 다리 빠진 사람은 처음 봤네요. 또. 아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자꾸 빠지다 보면 이게 저희 습관성이 돼서 너무 아파요. 온몸이 다 조립식이에요. 진짜. 조립식. 팔 빠지고 어깨 빠지고 뭐 다리 빠지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목이 가가지고. 목도 뼈 탁기고 하시는 거. 처음 맞으니까 이제 목이 가서.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요? 복싱 대회 이제 전국대 이상이면 네. 경찰 특채. 지금 어. 태권도, 사격, 그다음에 검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권투가 추가가 됐어요. 아 넣어줬구나. 그래서 내가 오. 4번 먹었는데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갖고. 예전 같은 경찰 할 수 있는 그렇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제복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 그때 범인 따라다니다가 다리 빠져가지고 또 포기하고 막 그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그 경찰이 늦은 거예요. 원래 이 조폭들은 더 일찍부터 운동선수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운동선수 출신들 바로바로 영입했거든요. 경찰이 좀 한 발 늦었네. 예, 이제라도 네.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합 피튀기더라고 이제 그 공무원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겠다. 완전 피튀기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정보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자 어저께 의도 터졌던 좀 기념일 같은 날이잖아요. 그죠? 오늘 주제가 어떤 기념일입니다. 뭐 전체적인 것도 되고 뭐 자기만의 기념일 되고 다 되는데 자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자 순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비를 뽑아주세요. 자 먼저 뽑으세요. 네. 4번. 네, 짧은 팔로 4번 뽑으셨습니다. 나중에 뽑아드릴게 맞추는.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제가 3번이고요. 2번입니다. 네. 숫자가 없는 제가 네. 1번이에요. 항상 1, 2번을 왔다리 갔다리 자 하는 거죠. 야수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기념일 첫 번째 순서 야수인데요. 저는 제가 첫 번째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기념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기 때문에 아하. 뭔가 앞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아 그럼 저랑 바꿀까요? 그러면? 아니요 이미 시작한 거 괜찮아요? 어쩔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편집의 노고를 최소한이라도 이제 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아니 리얼 느낌으로 지금 바꾸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고민되시면 아니요. 괜찮아요? 자존심 이거 자존심 가지겠습니까? 문제야. 이미 시작한 자 거예요. 원고 예, 이거는 해라라. 못 먹어도 남자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못 먹어도 고예요. 이건. 묻고 따블로 가는 거. 알겠습니다. 묻고 따블로 가시죠. 네. 네. 따블로 가면 제가 2타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좀 아 2배로 재밌게 해주세요. 따블로 가는 2배로 재밌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누구 생일 어떤 기념일만 돌아올 때마다 과연 그날이 그날인가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날이 그날인가 그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1년 전에 그날이 똑같은 날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1년 365일이라는 커다란 원이 있고 그 원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만약에 누가 내 생일날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집에 가라 그냥 오늘 예. 일찍 들어가라 피곤하다 예. 그럴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무시 많이 받았어요. 오늘이 과연 이날이 이날일까? 넌 무슨 소리냐? 정확한 365일 바로 이날이 이날일까? 예. 그러면서 그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식지 동호회, 않을까. 동호회에서도 게시판에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네네. 댓글이 달리잖아요. 저는 이게 짧은 댓글 말고 그 리플로 네. 긴 글을 써주는 거죠. 어. 과연 오늘이 1년 전에 그 오늘인가?
아마 한번 의문을 가져보자. 그분들이 아마 그 단톡방을 따로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야수님 없는 방, 빼고. 그래서- 야수님 없는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피곤해서. 제 단톡은 항상 그렇게 조용한 거 보면 아, 그러니까 많이 안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의문이 이게 어떤 역사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게 네. 그러니까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죠. 야, 이거 저 얼마 전 다큐 프로에서 음. 그 고대 시대 신비한 물건 중에 1위였었어요. 예전에 달력이? 달력 만드는 그러니까 날짜를 딱 넣으면은 그때 그러니까 그 뭐더라? 그 옛날에 그 달력 시스템이거든요. 그 장비가 1등 먹었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달력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예, 해가 떴다가 어두워졌는데 해보다 덜 밝은 무언가가 떴다가 이제 하늘은 검해지고 근데 하늘이 다시 밝아지고 하는 이 주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예. 이런 주기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내일 무언가를 해야지 그 일이 해가 두 번 뜨기 전에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더듬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에서 움직이는 가장 큰 물체가 이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너무나 이제 규칙적인 게 이제 미세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밤에 뜨는 달은 이제 차고 진다고 하죠. 초승달이 그쵸. 됐다가 보름달이 되는 그렇죠. 더 잘 느끼지. 이 변화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밤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그 가장 먼저 발달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음력으로 예전부터 예, 예, 했던 예. 게 그거구나. 이 그래서- 말이 되네요. 정확하게는 28.5일을 주기로 달이 이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성들 생리 주기하고 딱 맞아요. 맞아떨어지는 그게 28.5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8.5일이지 수천 년 전에는 28.5일이라는 그 개념을 딱 특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29일에서 30일 정도를 한 달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보름달이 된 날로부터 보름달이 된 날까지를 그러니까 하나의 주기를 쳐서 12번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한 시작되더라. 해가 간다. 끝났다. 한 해가 끝났다. 그걸 제일 처음에 정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왜 12개냐 이거지. 왜 12개냐. 그게 밤하늘에서 관찰되는 큰 별의 숫자가 1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숫자대로 정했다 예, 이거예요. 예. 걔네가 그러면 날씨가 좀 안 좋았나? 보통 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개인데 별이. 유럽 있잖아요. 예. 유럽 평야가 발달해 있는 유럽에서 그러니까 중동 지방하고 이제 그 동유럽 쪽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쪽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위도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름이나 한겨울에 하늘의 별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개 별이에요? 아니면 12개 별자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쿠아, 뭐 파이시스, 뭐 아리스 뭐 이런 거예요? 패스. 예. 그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아마 예. 별자리일 것 같아요. 예, 12개 별자리잖아요. 예. 그게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지다 보니까 네네. 예. 특정한 별자리를 계속 전승시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자리 중심으로 이야기 형태로 그 지식이 전달됐기 때문에 아마 별자리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자리가 그 같은 자리에 왔을 때를 보고 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전부터 이 12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었던 게 또 예수님하고 12제자 이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뭐 한다스 할 때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보통 10개로 끊는데 어렸을 때 그 연필 한다스 하면 12자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왜 12개를 했지?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거에 다 이게 영향이지 않을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중동 지방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뭐 그 강 뭐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그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빗살 무늬 톡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빗살 무늬가 그 이제 빗금으로 이제 막 표시해 놓은 막 네.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신석기 시대 유물. 아 그런 거 맞아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빗살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네네. 그 숫자가 60진법 단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10진법 단위로 네. 10개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해서 네네. 이렇게 끊어가잖아요. 근데 최초의 문명에서는 60개, 그러니까 12진법과 60법이 번갈아 나타나는 방식으로 수를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이 가장 하나에게 뭐 지금 10진법으로 치면 100 뭐 이런 개념이었고 그 100을 10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12가 그러니까 그 작은 단위의 형태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12를 단위로 했는가? 그것도 이제 별자리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하던데 그 정답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기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인간 문명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60의 배수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숫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각도, 그러니까 3차원을 표현할 때는 그 60의 배수에 숫자가 네. 이제 그 활용되잖아요. 그렇죠. 뭐 30도, 60도, 예. 90도, 예. 180도, 예. 360도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식으로 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문명 세계가 발전해 왔다. 그래서 그게 뭐 인간의 생체 시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지금까지 굳어졌다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지구 위에서 봤을 때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1년 전에 오늘 2년 전에 오늘, 3년 전에 오늘을 이렇게 추정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0일짜리 한 달이 12개 모여가지고 하면은 지금의 달력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5일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렇죠. 30일짜리가 12개니까 360일이 한 달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가? 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일하고 365일 사이 5일이 비잖아요. 원래는 360일이 되던 그날이 태양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굉장히 큰 기념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고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360일이 아니라 360.01일이다. 0 하루다. 0.1. 그러니까 365.11이다라는 걸로 이제 발전하면서 달력을 수정하다 보니까 태양절이 이제 5일 밀려 들어간 거죠. 달력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 이제 다 5일이 비는 거예요. 5일 안으로 밀려 들어간 거지. 그러면 12월 25일이 말 그대로 그 해가 끝나는 날이었네요.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는 그런 칼큘레이션을 하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달력 안에 이제 그런 흔적이 과거의 어떤 문명의 흔적들이 이제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러면 이 달력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정한 규칙인가? 그러니까 원래 이 자연 세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게 달력인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합의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으로 합의해서 서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서로 그냥 알아듣자. 네가 무슨 어느 정도의 시간대를 표시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는 걸 서로 동의하자라는 규칙을 만들어 둔 건지 그러니까 곱씹어서 생각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문명 세계에서는 이런 달력을 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는 건데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구는 좌전한다고 하잖아요. 제자리에 좌전한다고 하는데 이 좌전축이 완전히 이제 그 딱 직각으로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몇만 년을 주기로 이 좌전축이 변한다고 하죠. 완전히. 조금씩 계속 조금씩 변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좌전하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그 공전의 그 사이클이 완벽한 원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완벽한 원도 아닐 뿐더러 태양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비스듬한 형태로 이제 돌고 있단 말이죠. 약간 요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원형판에 음.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예, 예. 따라서 돌면서 또 두 바퀴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점점 좁아지게 도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았던 데를 그대로 돌지 않을 것 같고, 그 팽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팽이 도는 게 약해지면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축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좀 미비하지 않을까, 근데. 예. 당연하죠. 그 공전 주기가 365일이고 이게 그 24시간으로 이제 한 바퀴 도는 자전을 하는데 그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 없이는 측정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오차인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그 방송 직전까지 아무런 준비를 못했어요. 보텍스라는 개념인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텍스. 예, VORTEX라는 보텍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라텍스하고는 다른 거죠. 라텍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이제 누워 자는 거고, 네네네. 이제 보텍스는 이제 어떤 태양계의 운동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팔꽃이 이렇게 성장할 때 이게 약간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팔 그 무늬 형태로 약간 큰 나선 운동으로 이제 크잖아요. 나팔꽃 그 어떤 관 형태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태양계 자체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 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9개 행성의 그 시스템을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태양계 자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체도. 태양 자체가 그러니까 보텍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긴 뭐 은하계 전체로 보면 이제 태양계도 그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전체로 봤을 때 거기도 뭐 움직이고 있는 예. 지구처럼 예. 하나의 덩어리로 예. 보니까 우주 전체로 예.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완전 정지는 아니겠죠. 태양계 자체는 우리 은하, 보통 이제 갤럭시라고 부르는, 그냥 우리가 그냥 더 갤럭시 하면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를 갤럭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 무슨 다른 은하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더 갤럭시 하면 그냥 우리 은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네. 그 우리 은하 내에서 태양계가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직사각형 롤빵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길쭉한 롤빵처럼 생겼는데, 그 길쭉한 롤빵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뭐 우주는 이렇게 위아래가 없으니까 그냥 양쪽 어디라고 쳐도 이제 다 또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어딘가 끄트머리에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계가 아까 보텍스 운동을 한다 그랬죠. 네. 계속 나선형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어딘가로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하도 또 그러니까 스스로 그 돌고 있다. 자전의 방향을 따라서 태양계가 보텍스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러니까 태양도 또 공존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돌고 있다. 나가면 그 우리 은하가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아시죠? 지구본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지구본 하는 게 얼마예요? 우주는 어려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렵다는 건 아는데, 이게 너무 그래,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네.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고 지구는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로,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윤달도 되고 이렇게 윤년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신기하게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뭐 호주나 이런 데 가는 거 말고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렇게 갈 때 비행기가 되게 빠르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갈 때는 예를 들어서 1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올 때는 15시간 걸려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쫓아가야 되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 줄 아세요? 아, 그것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네, 더 걸리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리를 하는데 아.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근데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도는 줄 아세요? 모르죠. 시간당 네. 1600km를 돌아요. 자전을 그렇게 빨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1600km를 저기 그 자동차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쩐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내가 빠르게 얘기를 도는 거예요. 세상이 돌고 있는 게 정상이네. 예, 어? 그래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그러더니 딱 맞네 이거 지금. 그래서 뭐 초당 뭐 630m인가 예, 400 예, 몇 맞아요. 400 몇십 미터를 가는 거예요. 초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로켓 쏘고 예. 비행기 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지구도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매무시하게 빨리 도는 거죠. 그래서 아니 거짓말 막 이렇게 빨리 도냐?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정말 세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신기하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아니 갈 때는 올 때 장거리 비행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왜 이렇게 더 늦어? 나는 코스가 좀 그런데 다른 줄 알았어요. 갈 때 아니에요. 올 때가. 갈 때는 이렇게 반대로 시간 그 경계선 넘어가는데 올 때는 같이 도니까 아. 이렇게 더 더 걸리는구나. 잡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음. 그 도는 속도를 이렇게 예. 잡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달력 이야기에서 이렇게 그 우주 이야기까지 건너뛰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달력은 한 게 얼마예요? 달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달력을 안 만들 예정입니다. 아, 예전에 새날 달력 있어, 만들었었다. 있어, 매년. 맞지. 뭐지? 이때쯤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올해는 좀 늦어가지고. 그러네. 아, 맞다. 시간 너무 많고 빠르다. 해가지고 예. 올해는 달력을 안 만들 예정인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고민이에요. 이게 이거가 아직까지 이 맞아. 달력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느낌. 약간 그런 다큐 좋아하지 않아요? 저기 이런 천체 관련된 다큐 많잖아요. 예, 많죠.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 나도 예전에 처음에 그리고 다큐 볼 때 보면은 이게 뭐 시공간 하면서 이렇게 약간 무슨 부드러운 천에 이렇게 그 지구같이 동그란 거 뭐 하나 올려 또 볼링공 하나 또 올려놓고 할 말 많은데 시간이 없네. 볼링공 하나 야수님. 딱 올려놓고 이렇게 착 늘어난 거 가지고 막 설명하고 하더라고 TV 야수님은 보니까. 누가 봐도 공대야. 누가 봐도 이과야.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냥 저기 뭐야 그 뭐죠 이거 시공간 다룬 영화 하나 있잖아요. 캐릭터 나온 거. 인터스텔라인가 뭐 그거. 네, 그래서 제 예. 결론은 뭐냐면 네. 그 기념일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을 다 속고 있다. 다 가짜다. 그날이 아닌 것이다. 그날이 아니다 네. 결국은. 우리는 그러네. 그날이라고 믿을 뿐이다. 근데 저는 야수님한테 항상 고마웠던 게 옛날에 막 방사능인가 네. 우리 방패장 그 에너지 원자력 예. 너무 쉽게 설명을 들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건 정말 무식한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 그 방송으로만 들었을 때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오늘도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은 설명이 이거는 귀에 안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좀 봐야 돼 이거를. 이거 천체 물리학은 좀 봐야 돼. 물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말로만 들으면. 그러니까 나야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잠자는데 네.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네. 만족합니다. 그럼 이게 기념일이 여러분들 그 숙면치 하는 기념일입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2차전 네. 오사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터벅터벅 오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이 새날에 취직을 한 지도 벌써 10회나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전 첫 번째 그 주제를 잊지 못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제로 저한테 이제 마차님께서 이게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콜라텍 얘기로 한번 예. 시원하게 한번 뭐 나쁜 녀석들 날려주셨죠, 그다음에 그때. 뭐 돌아오라 땡땡땡 네. 대한민국 히트 상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장 최근에는 이제 웃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주옥같이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써? 무엇 같죠? 예, 그래서- 우짜우짜 시즌 2 한번 또 가셔야죠. 네. 그러게. 네. 아직 180개 남아 있습니다. 유머집에. 네. 책 들고 읽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때 힘들었어 되게. 근데 벌써 그러니까 그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슴 떨리는 되게 시간이었었는데 또 지나온 시간만큼 벌써 10주라고 하면 2달
두 달 반 뭐 어떻게 따지면. 음. 근데 또 그동안 또 시국도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되게 빨리 지나갔던 느낌이 들고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답답했는데 새날에 와서 좀 후련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은 되게 빨리 가고 앞으로 이제 20회 특히 100회 제가 단거리에 좀 약해요. 단거리에 약한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거리예요. 장거리. 저는 장거리를 해서 다리는 빠지지만 장거리는 잘한다. 높은 데 가면 빠져요. 자. 등산 같은 데 가면. 근데 결론은 네. 뭐냐면은 네. 앞으로 네버엔딩 스토리를 오래 하고 싶다라는 말 그대로 never ending story. 메시지가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한 네. 번도 어디 시합을 나가서 장거리를 뛰어서 포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앞으로 이제 저의 사정이 닿는 한 아마 좀 오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벌써 10회라는 게 전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예. 축하해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 진짜 우리는 저도 뭐 10회가 있었고 아마 다 한 번씩 지나간 네, 숫자인데 우리들한테는 너무 회례를 깐 거예요. 예, 아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날에 첫 번째 방송에 와서 했던 얘기인데 새날에 와서 궁금한 것도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차님하고 푸른나무님이 부부가 아니라는 거. 김혜자 최불암 같은 사이가 아니다. 저 정말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지금도 미스테리어스한 게 정말 내가 마차님한테 그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마차님은 언제 쉬세요? 아니 네. 금요시사인가? 아니 금요시사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가끔 신비님 땜빵으로. 야 그래서 지금 저분은 매일 나오는구나. 근데 10회까지. 거의 그 방송국 아나운서 분들 있잖아요.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분들 항상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딱 선배들 없어도 스탠바이 딱 하고 있다가 뭐 프로그램 가면 또 하고 뭐 야, 거의 대기거든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나는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출연하는데 저도 여기 한번 나오려고 나름의 어마무시한 준비를 해요. 책도 읽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녹음도 해보고 다시 대본도 쓰고 이렇게 하신대 지금도 녹음을 먼저 다 네. 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목소리 녹음 다 들어보고. 해오고 여기서 뻥나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저야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좀 자신 없을 때는 녹음기 했던 거 틀어주세요. 그래. 좀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이거 녹음 잘 됐는데 하는 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는 그냥 그걸 플레이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듣고 그렇게 있을게요. 되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1시간, 2시간씩만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하나? 정말 인터넷 보고 그냥 굵직굵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하실 수 있나? 저의 초반 방송을 못 들어보셔서 그래요. 저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병풍처럼 있었어요. 마차님이요? 네, 아이 설마 정말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겸손하시는 거 아닌가? 말하게 된 지 머리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거의 돌 하루방처럼 있었어요. 저도 한 6개월 정도는. 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 10회 만에 박수 받으신 거예요. 어, 오사 대단한 친구분 거예요. 처음입니다. 저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이게 영재 수준이에요. 영재 수준. 영욕의 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여기 이제 이 10회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했던 거는 뭐냐면 저한테는 10회를 하면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전 혐오가 좀 생겼어요. 네 가지 혐오가 생겼는데 네네. 요즘에 그 2달 반 동안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전 노인 혐오가 생겼어요. 정말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굉장히 노인들을 보면 자꾸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에서 봤던 그쵸. 그 이미지 때문에 진짜 꼴보기 싫은 그냥 거죠. 일반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봐도 네. 약간 좀 그런 그런 게 개인 투영이 감정이 되고. 생길 정도로 이제 네. 또 근데 트라우마가 됐다 이런 얘기이신 것 저번 같아요. 주에는 태극기 휘날리며 끝나고 봤던 할아버지 모습에 울컥하셨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야당에 돌아섰냐 여당에 돌아섰냐 보수로 갔냐 진보로 갔냐 그때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거죠. 왜 저 인간들이 빨갱이 그럴까. 근데 그 할아버지의 그 상황을 보니까 나도 우리 집 식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저는 우리 집 식구뿐만 아니라 이 네 분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을 식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차님을 누가 건드려 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우리 나는 가만히 식구인데. 있었는데. 난 좋아했는데. 에이.
일단은 그러고. 아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래도 뭐 이해는 가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모든 사람을 네. 다 똑같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악플 방지 위원회.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그럼요. 생겼고, 그다음에 검찰 예방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검찰 혐오가 생겼고, 음. 세 번째는 당연히 혐오가 생기는 게 자한당 혐오가 생겼고, 네 번째 그냥 개인적인 또 매우 개인적인 건데 저는 종교 혐오가 생겼어요. 위험한 사람이 되는 예, 그러면서 저 집 사회적으로 앞에서 부정할 수 있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냥 저 집 앞에서 나올 때 이렇게 집에서 회사를 가는 루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대형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정말 딱 길을 마주보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 그럼 거기서 주보하고 그 주보 옆에 레모나를 껴서 항상 주더라고요. 요즘에. 딱 주면 저 X 표시를 타게 받기 싫다. 그러면 그 앞에 건너서 이제 롯데마트를 지나서 가요. 거기서 두 팀이 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복 되십시오, 복되나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또 서 있어요. 그거를 매일 만나요. 근데 정말 그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전도하시려고 하시는 그러면 전도가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귀찮고 사람들이 다 이제 빤스 목사 같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한 명이 어쩌면 그 정관원 목사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맞아. 그 이미지를 어쨌든 그분이 얘기한 거대로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두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정치적인 네, 거 네. 나눠져 있는데 종교적인 신분을 갖고 나와서 할 때는 근데 그것도 무슨 뭐 좋게 돌려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설 화법을 쓴단 말이에요. 뭐 죽어야 된다고 뭐 그러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은 죽어야 막말을 된다고 하다 그러고. 보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종교 그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하면서 네. 오히려 자기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다들 단계가 이제 오죠. 뭐가 하나가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뭘 흐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람들 뭐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뭐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10회 기념 방송이에요? 아니에요. 네. 오늘 이제 뭐 다 앞에 또 기념일이 뭐가 또 본인이 10회 흘렀는데 기념일. 저한테 이제 기념일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되게 저한테 중요한 기념일이 있었어요. 저는 생일을 챙기거나 크리스마스를 챙기거나 결혼기념을 챙기거나 그런 거 싫어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얘기를 했어요. 예. 하지 마라. 나는 이게 너무 싫다. 근데 본인은 해줘야 돼. 해줘야 되네. 그거는 돈을 주는 게 나아요. 아.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뭘 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렇게 회사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정말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하지 말라 했는데 중간에 생일 축 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 말 뭘로 듣는 거야? 그게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하다가. 앞에서 아, 막 박수 쳐주면서 그 촛불을 켜놓고 있는 게 전 너무 싫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무 싫어. 태어난 사람. 싫다고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계속 하는 거죠. 군대에 갔더니 이제 노란 꽃을 달아주는 거예요. 훈련병 때 가슴에 이렇게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나는 싫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기념일에 대한 그게 별로 없고 이렇게 부모님 생일도 이제 뭐 누나나 뭐 어디가 식사하자 이렇게 챙기는 거지. 저는 심지어는 제 와이프 생일을 몰라요. 음력 생일이라서 충격이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뭐 비싼 가방 사갖고 오시는 날이 생일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제가 챙기는 사람은 딸 생일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올해 제 생일도 몰라요. 또 악플 30개 예정. 악플 30개 예정 저는 발언. 올해 제 생일도 네. 몰라요. 왜냐면 저도 음력을 세기 때문에 생일에 대한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별로 그걸 안 좋아하고 전 누구한테 그리고 약간 뭘 받는 걸 좀 싫어해요. 주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런데 저한테 이제 인생에 남는 두 가지의 그런 기념일이다 그러면 하나는 이제 군대 입대일. 왜요? 저한테는 되게 이제 되게 황당하잖아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 군대 있겠는지. 입대일 딱 보고 첫 군대 가서 잠을 잤을 때. 그치. 네, 아, 그날 밤은 이제, 기억해요. 예. 그날 밤에 첫날 밤에 제가 잠들기 직전에 다짐을 한 게 예. 나는 내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구나. 아 그래요. 이런 보통 생각을 그런 하고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잤어요. 눈 딱 뜨면 막 집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꿈.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꿈꾸고.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그치. 예. 네.
그게 막상 이제 닥치면 별게 아닌데 사실 가기 전까지가 사실은 더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뭐 운동도 좀 했고, 그다음에 단체 생활도 오래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남는 기념일이 이제 군대 입대일이고, 저한테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남는 기념일이라고 하면 저한테 2007년 12월 14일이 저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가장 이브 날. 12월 14일. 14일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또렷하게 14일인지 11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14일로 보통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재산이 빵원이 된 날이에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상민 씨가 그 70억 예. 다 갚았다고. 40억. 아니 70억이에요. 아, 진짜? 69억. 69억인데 어떤 데 70억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되게 기쁘다고 했는데 그런 기분인 네, 그러니까 거죠. 제가 내가 재산이 드디어 빵원이 됐구나.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였다가. 네, 네. 네, 예.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2년 정도 원래 했는데 다들 마이너스로 사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잘한 것 중에 아. 내 인생에 좀 잘한 것 중에 세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이제 담배를 끊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골프를 끊는 거. 골프는 왜요? 골프를 끊는 게 골프는 그래도 그게 어떻게 좋은 취미 생활일 수 생각보다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그냥 너무너무 힘든 게 아니라, 재밌다며. 그러니까 골프를 그러니까 몇 타에 끊느냐가 중요한데 몇 타에 끊으셨어요? 저는 80대 후반에서 끊었는데 한참 재밌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차 다 버리고 다시는 골프채를 안 잡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왜요? 번도 누가 골프장에서 생일 축하 파티 해줬어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이글 예.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씨발 골프 하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왜 그럴까? 이게 아니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골프를 끄는 거하고 세 번째 이제 부모 찬스를 평생 안 써본 거였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사업은 아니고 그 사장을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사업의 전반적인 앞에 10년, 뒤에 10년을 봤었을 때 계속 이제 우리 사장이 천재 같은 사람이었어요. 외국인이었고, 그러니까 국산이 아니었죠. 근데 그 사람의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너무너무 앞서가고 너무너무 멋있다.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앞에 10년을 갖다가 살아오면서 한 6번 망한 것 같아요. 부도가.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계란토가 많이 되는 거예요. 계란토가 돼가지고 계란토가 뭐예요? 계란티. 예, 계란티를 보증. 하는 사람을 계란토라고 하거든요. 보증인이 많이 돼서 이렇게 빚을 되게 많이 졌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네, 예. 보증을 많이 서줘야 돼요 외국 사람하고 사업할 때? 아니 사업할 때 외국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보통 한국에서 예, 돈을 빌리거나 이러면 다 제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빚이란 게 되게 웃겨서 저희는 이제 예전에 외국하고 사업을 할 때 외국 이제 주정부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1억이 들어와요. 1억 10만 불이 들어온다고 쳐요. 이건 굳은 자예요.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마케팅비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장에 2만 불, 2천만 원밖에 없어요. 8천만 원이 어디서 생기던가 직원은 굶기던가 아니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막 치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다음 달에 뭐가 들어와요?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굳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르겠어요. 사채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거기서 사채에 손을 대요.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1억을 갖다 빌려주는데 내 통장에 8,500만 원만 들어와요. 첫 번에. 선이자 떼고. 그렇죠. 헐. 좋다 이거라. 뭐 다음 달에 갚으면 되니까. 그거 되게 젠틀하게 나가요. 그러다 제가 이제 보증 서주죠. 처음에 덜덜덜덜 떨면서 서주죠. 사장님 이거 사채 보증을? 예, 이상 없는 거죠. 그게 한 번이 어렵지. 그런데 그 다음 달에 1억이 들어온 게 아니라 5만 불만 먼저 입금이 되는 거예요. 수표로.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빚이란 게 무좀 같아서 박멸을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1억을 빌려서 5천을 갚았잖아요. 다시 1억으로 금방 불어나 버려요. 빚이. 그러면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에는 빚이 1억일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빚이 2억이 넘어가면 혼동이 와요. 혼동이. 그러다가 3억이 넘어가면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진짜 그런 느낌. 살까 죽을까 고민하는 그 단계가 이거는 가는 포기가 오는 거예요. 4억이 네. 넘어가니까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맞아. 저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막 긴장하다가 예. 못 살겠다 하다가
죽을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편해진데 다 놔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마음대로 해라 이런 나중에는 걸로 이제 그 처음에는 자기 개인 돈을 막 쓰잖아요. 카드사 이런 데서. 예전에 푸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600만 원 썼다가 뭐 3천만 원 갚았대나 뭐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 채권 추심팀이 넘어가고 하다가 이제는 채권 추심팀하고 친해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퇴근하세요. 저도 잘게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피가 점점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그맣게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가에서 저 근데 이거 부동산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 사람들 월세 안 주면 어떡해요? 뭐 3개월 안에 좀 쫓아내세요. 딱 그래요. 명도소송해서 명도소송이 뭐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게 나아요. 3개월 렌트비를 안 내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는 게 너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음 달에는 지금은 이제 렌트비를 200만 원 못 내지만 다음 달에는 400을 내야 똔똔이 된다. 근데 지금 렌트비까지 못 낼 사람이 다음 달에 이걸 더블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계속 신용불량자가 뭐라고? 신용불량자 문신새기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너무 겁이 나고 너무 그러니까 이 돈 푼돈 갖고 10만 원, 또 30만 원, 뭐 번역해서 한 50만 원, 과외 가르쳐서 100만 원 이렇게 갚아대다 보니까 죽도록 일어나는데 돈은 줄어들지 그렇죠. 않고 그러다가 뭐 시간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고 정말 행운이 이렇게 오고 정말 저한테 이런 사업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한 방에 빚을 다 해결을 하고 나머지 10년을 돈을 또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탈피를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날이 진짜 의미가 있나 그거 진짜 의미가 보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 네. 빚졌다가 하신 분들은 좀 뭐 저는 그렇게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음. 가끔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개그맨 중에서도 신불자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갖고 그 친구들도 보면 거의 뭐 그 빚에서 허덕이다가 헤어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파산 신청을 해요. 파산 신청을 해서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 참 파산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일정액이 어느 정도씩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번 거에서 조금씩 갚으니까 그나마 살 의지가 생겨. 애들이. 그러니까 예. 그는 지금 현재 좀 제도가 좀 정비가 돼서 지금 예, 현재 예, 지금은 좀 정비가 그렇죠. 돼서 좀 살아날 길이 있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그 시기 때 예전에는 2006년 정말 7년 이 정도 때만 해도 보통 기본 이자가 2-30% 맞아요. 막 사채 쓰면 50% 60% 네, 이게 네,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냥 딱 돈 빌리고 선이자 떼고 두 번째 달 되면은 다시 원금으로 원금, 돌아가요. 네, 네. 이게 무한 반복되는 저도 이게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 사채 이자가 우리나라가 되게 셌어요. 전 세계에서 어, 1등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누구야? 그래서- 이명박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 화차란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람이 절대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불어나는 게 있다. 거짓말하고 그다음 빚이다. 그래서 김민희 그 주연이었었는데 그 여자가 70만 원이니까 80만 원 처음에 빌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몸을 팔고 팔려가고 나중에 사람까지 죽이고. 죽이고 그렇게 됐는데 이 날이 저한테는 앞에 10년을 정산했던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아규먼트가 되게 크게 생기고 돈 때문에 싸울 때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나는 그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자 축하. 네. 갑니다. 아,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는 내가 안다. 이렇게 싸우면 망한다. 절대로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내가 그 직원들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다그치고 때로는 이렇게 북돋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그 전에 10년간의 그런 그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지금은 돌아보니까 지금은 왜 돈 안 빌리냐고 난리고 왜 카드 안 만드냐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리로 잘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그다음에 뭐 남부럽지는 않더라도 그냥 제가 어디 가서 돈 안 꾸고 내 밥 잘 먹고 여기까지 이제 돌아오는데 저는 이 날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큰 기념일이에요. 저희 개인한테는. 그 날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서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라고요? 그날이? 그러니까 2007년 12월 14일.
네. 거의 12년 전. 네. 얼추. 10년 전. 그러면 네. 올해 네. 12월 14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하긴 해. 축하해. 케이크. 생일 아, 하지 마. 12주년 비청산 아, 정말 12주년 너무 싫어요. 축하합니다. 한번 해야지. 그래서 나는 네. 이걸 하면서 누구한테 뭘 빚지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뭘 못 받는 것도 싫고 뭐 되게 이런 거를 좀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그래요. 네. 오늘의 그 토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기념일? 네,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제 뭐 날짜 기념일 저도 사실 연애를 안 하면 사실 기념일에 좀 무뎌져요. 무뎌지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거였잖아요. 그 11월 11일 날 뭐 김막대기 과자 선물하는 날. 빼빼로라고 왜 말을 못해요? 뭐 방송이랑 또 팟캐스트죠. 그러니까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막 선물도 해주고 뭐 그랬던 데가 있었는데, 아 방송에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팟캐스트는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디오 퍼블릭 방송에서는 안 되죠. 아 이거 예. 홍보다. 그렇죠, 그렇죠. 브랜드가 나가니까 김막대 과자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요즘 공중파 나가시죠? 그래서 좀 신경 씁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예전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롯데의 그 이미지에 그 타격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일본하고 우리가 좀 그 마찰이 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피해를 롯데가 한번 입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자꾸 그 남녀간에 예전에는 물론 서로 사주긴 했지만 빼빼로 남자분도 사주고 여자분도 서로 사주고 했지만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애인한테는 더 써요. 큰 걸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연애 풍속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만 좋은 것 같아. 생각해봤더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아직 그 얼마 전에 그거 있었었는데 그 중국은 그날이 관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군절. 관군절이 뭔 의미인가 한번 봤어요. 네. 그게 보니까 이제 나도 얘기할 수 있어. 그게 그거잖아요. 약간 그 솔로들의 날. 나 몰랐어요, 그게. 뭔 솔로들의 날에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나 했거든요, 저는. 6조? 아니, 6조? 6조가 아니라 얼마였지? 예상액은 그러니까 올해가 최고로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35조 35조? 예상하고 있어요. 매년 갱신하는 예. 거예요. 네. 그것도 하루에. 그리고 막 뭐 시작하자마자 무슨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의 이제 거래가 발생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날이 그래서 관군제가 뭔 의미인가 했더니 이제 독신자의 날인데 이게 11월 11일 그러니까 1이 4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롭다 이거야. 혼자 서 있는 느낌. 그래서 독신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 그러면 그 날이 11월 11일에 네.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빼빼로 데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날을 날. 걔네는 관군절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걸 11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군제하고 똑같은 방식의 무슨 코리안 페스타 뭐 이렇게 세일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1번가 거기서도 마케팅을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날하고 얘네가 느끼는 날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기념일을 정해서 상상하지 못한 이런 매출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뭐 캠페인도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념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기념일 말고 저만의 또 기념일을 몇 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본 날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 것부터 한번 내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제가 이제 알아본 걸로는 일단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딱 켜봤어요. 일단은 11월 14일 날 이날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아니요. 모르셨어요? 뭐 2월 14일, 3월 14일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14일이 네, 1월 14일 1월 14일 네. 다이어리를 사주는 다이어리 데이래요. 그러니까 1월 초가 되면은 이제 뭐 자기 돈 주고 이제 보통 다이어리를 사는데 이때는 그럼 사랑하는 짝꿍한테 이렇게 그러면 선물해 주는 12월 14일은 오사춘기 데이. Congratulations 빛청산 축하하는 날. 진짜 오늘 잘못 얘기했어. 진짜. 일기는 나중에 일기장에 써야 한번 된다. 나중에 저기 케이크 사주면서 몰래 카메라 한번 찍어보고 싶어 저분. 일기는 일기장에 네. 써야 되는데. 그리고 1월 19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찜질방데이래요. 왜요? 119 뜨겁다 이거야. 불. 그 찜질방 그 찜질방에서 데이트하는 날이라는 거야. 아. 빵 터졌습니다. 음. 그래서 찜질방데이고 2월 달에는 아실 거 아니에요.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여자분이 이제 남자에게 이제 초콜릿을 주면서 뭐 고백도 하고 뭐 이런. 이제는 헷갈리네요. 예, 이게 좀 아 원래 일단은 서양이 좋아. 외국에서는 쌍으로 주는데 맞아요. 쌍으로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남자가 여자 네. 남자가 주나? 남자한테. 아 여자가 예. 남자한테. 이게 2월 14일 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좀 괜찮은 애, 살만한 것 같아 남자들이. 먼저 남자들이 받고 나서 주잖아요.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확실하단 말이야 서양 애들이. 같이 네. 주는 거예요, 같이. 아니요. 네. 처음에는 그날은 여자분이 보통 먼저 챙겨줘요. 음. 그리고 남자가 또 주는 날이 또 있으니까.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이제 3월 14일 날 뭐, 화이트데이. 예, 그날은 뭐 남자분이 주고. 확실히 모르시네. 이런 거 관심 없다 그러더니 잘 모르시네. 자, 그리고 2월 23일 날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뭐야? 인삼데이래요. 23이 정관장에서 그러니까 만들었구만. 인삼하고 비슷하다 이거야. 그리고 정관장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연인의 부모님에게 인삼 선물하라고. 정관장 그만 좀 해 이놈들아. 돈 없어. 이런 날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3월 3일은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삼겹살. 맞아요. 삼겹살 데이. 자, 그다음에 3월 7일 삼치데이. 삼치. 삼치 먹는 날. 자, 그리고 3월 14일은 이제 화이트데이.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제 선물하면서 고백하는 날이고요. 4월 4일. 네, 클로버데이입니다. 네, 숫자 4를 우리나라는 안 좋게 생각하는데 클로버를 선물하나? 아니 행운이 뭐 있는 날이래요.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래서 4월 4일 날 뭐 이렇게 뭔가 뭐 행운이 있는 날이다. 클로버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잎클로버는 그냥 변태잖아요. 변태 네? 클로버잖아요. 뭐 그러게. 예. 변태이긴 한데 그게 돌연변이긴 한데 네. 이제 그게 누군가에게 행운을 준다 지금 이거죠. 일본에 네. 가면은 네잎클로버가 더 많을 텐데. 네. 5위 클로버, 11 9위 클로버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자, 4월 14일 날 블랙데이입니다. 이날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짜장면. 예, 초콜릿과 사탕을 받지 못한 솔로들이 이제 짜장면을 먹는 날인데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2일 날은 오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오이를 나눠 먹으면서 다시 한번 다이어트 해보자. 아유. 뭐 이렇게 날씬해지자. 뭐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날이라고 하고. 결혼을 해갖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서로 챙겨주고 이런 걸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죠. 5월 3일. 네, 오삼데이라고 해가지고 오삼불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오삼불고기 좋아. 오삼불고기 먹고 그다음에 5월 14일 날,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연인끼리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이에요. 5월 너무 바쁘네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남자분이 여자분들에게 좀 선물을 한다고 하고요. 어린이날 챙겨야 되고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다 챙기다 보면 5월은 터지겠네. 터져납니다. 근데 6월 6일 66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살 빼는 날인가? 아니에요. 현충일 아니야? 고기 6월 먹는 6일? 날. 그래. 아. 6. 66. 그래서 육식을 하자.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날이고. 김호준 씨가 좋아하겠네. 6월 14일 날이 키스데이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유 저 유럽에서도 키스데이 있죠. 음. 뉴 이어 브레이크 하면서 이렇게 빠방하면서 서로 아, 키스하고 그거는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날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을 위해서 초콜릿도 주고 그 전에 사탕도 준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밑밥 깔아놓은 겁니다. 회수하는 날이에요. 회수하는 날. 초콜릿 사탕 주는 데가 2, 3월이고 6월달 사이 아무것도 못했다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깔아놓고 한 100일 지나서 몇 달을 키스를 할 수 있다. 몇 이런 달을 거죠. 공들여서 키스하는 거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그 개인의 연애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간은. 근데 네스가 노딱이 붙어요. 네스도? 그럼요. 붙어요. 정치 얘기 아닌데도. 네. 음. 랜덤이에요. 괜찮아요.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월 14일 날입니다. 이날은 이제 실버데이라고 해가지고 연인끼리 이제 음반지를 맞추면서 서로 사랑. 왜? 모르겠어. 이거는 나는 실버데이래요. 음반지를 맞으면. 음반지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커플링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고 8월 8일은 88데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 팔팔하게 뭐 끓여 먹는 날이래요. 라면이라던가 뭐 이런 그나마 거. 그 키스데이가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나마. 나머지는 아니 근데 돈 없이 아무것도 근데 못 여기 키스데이를 위해서 어느 또 숙소를 잡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럼요. 아직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없어서 그래.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8월 14일 날이 그린데이래요. 갖고 연인끼리 살림 요구를 하면서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는 날이라고 하고 9월 9일이 구구데이라고 해가지고 치킨 먹는 날이래요. 구구 그 닭 비둘기 튀김 어,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든 닭이든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먹는 날. 자 9월 14일은 포토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 보면은 보통 이유라도 있었잖아요. 이유도 없어. 이제는 봐봐요. 말도 안 돼. 9월 17일 날 이날부터 사귀면 크리스마스가 딱 100일이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고백데이래요. 9월 17일. 근데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100일 전이라고. 고등학생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10월 4일은 천사데이 해가지고 아직도 고백을 못한 분들은 이날을 노려보라고 장미꽃 1004송이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면 이것도 된대요. 눈 없이는 절대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 장미꽃 천송이가 얼마나 많냐면 진짜 네. 비싸. 아니, 1004송이. 얼마 네. 이게 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천송이. 제가 사본 네. 적은 있는데 천송이. 그 둘이서 들었던 건 아 그래요? 네. 아 어디다 팔라고? 원래 그 차 딱 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천송이 정도. 야. 차가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0월 14일이 와인데이예요. 이유도 없어. 아 그냥 네. 그냥 와인데. 그냥 와인 먹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1일 날 뭐 빼빼로데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4일 날이 무비데이 쿠키데이예요. 그러니까 쿠키도 먹으면서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이런 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2월 14일 날 허그데이. 비청산데이 아니고? 이날이 허그. 하지 마. 야, 근데 이날이 너는 왜 그래 진짜. 안아줘야 되는 날이 허그데이예요. 허그데이. 추운 겨울 아니면 또 춥게 인생을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 한번 옆에 꼭 안아주라고 연인한테 서로 안아주는 돈 날이고. 없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의별 날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나도 만들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마케팅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런 날을 만들어야겠다고 내가 한번 이렇게 짜봤어요. 일단은 10월 8일 마음껏 욕하는 날. 괜찮다. 18이잖아요. 야, 10월 18일. 아이디어 좋네. 하루 정도는 그날 10월 8일. 10월 8일 18. 10월 8일하고 10월 18일 이틀 합시다. 이스라엘 괜찮아요. 그래서 이틀. 이제 거기 어. 저기 어디야 국회의사당 가갖고 뭐 그날만큼은 모욕죄가 없는 날. 그렇죠. 그렇죠. 그날 하루만큼은 식빵 18억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모아놨다가 하루에 다 쏟아붓고 그렇죠. 예. 또 좀 클린하게 악플 달지 말고 네. 이렇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껴놨다가 그날 터트리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4일 날 이사데이. 이사 온 마음으로 이제 집안 청소 한번 싹 대청소하는 날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2월 2일 치과 가는 날. 근데 2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단체 좋다. 스케일링, 예, 전국민 예. 스케일링, 스케일링 받는 날.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은 그게 돼요. 의료보험이 예, 돼요. 무료로 예, 하고 그래갖고 좀 싸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월 8일 화라나 남자에게도 순정이 있다. 도박인의 날로 38광땡. 그래서 이날은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날이에요. 10월 10일이 아니고 어, 그래서 3월 8일 날 38광땡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8월 2일 날 이날죠. 뭐 무슨 날일 것 같아요? 8월 2일. 빨리 간다 뭐 이런 거야? 아니요. 파티하는 날. 아, 파리. 파리. 파리하는 날이에요. 파리. 썸머 파리의 날로 아주 좋죠. 예. 그다음에 5월 29일 칭찬하는 날이에요.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야수님이 역시 네. 센스가 있으시다. 잘 맞히네. 어이구 5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껏 욕하는 날 전이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먼저 칭찬을 많이 해주고 나서 또 욕도 그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9월 25일. 9월 20일 무슨 날일 것 같아요? 그리고리오 교황 축일인데. 그래요? 뭐야? 9월 25일은 925 귀신 얘기하는 날. 아, 구미호처럼 들리잖아요. 구미호. 이날 좀 무서운 얘기 또 하면서 고민 많이 가족끼리 했네. 하고 많이 짜왔죠. 옛날에 삐삐 세대시죠. 삐삐 네? 할 때 그렇게 이렇게 숫자에 많은 의미를 두고 막 그렇게 치고 예전에 삐삐 팔리팔리 뭐 천사 네. 뭐 별의별 그때 막 486. 암호가 많았는데 486 사랑해. 아 그래요? 네. 486. 네. 맞아. 그런 메시지로 짧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도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 거 중에서 이제 이 아까 기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거 하나 기사 갖고 왔는데 한 미국 매체가 이제 한국인들의 특이한 행동이라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누가 올린 게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 영상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한국인 남성하고 여성이 각각 한 명씩 등장해서 그 미국인이 한국인의 특이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작은 얼굴에 집착하는 거. 한국 사람들. 그거 외국 사람들 진짜 이해 못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 예. 그다음에 예. 나이 따지기. 그거. 그다음에 혈액형으로 성격 파악하기. 맞아. 예. 그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국인인 내가 봐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이는 어.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1월생이에요. 예. 대한민국에서 1월생으로 살아가는 게 음.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세요? 피곤하죠. 빠른. 그게. 예, 게다가 또 이제 전 또 체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수로 잘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6살 많은 애하고 나하고 동기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죠. 우리 누나보다 나이 우리나라는 많은데. 그러니까 기수, 나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직급 하다 아니 보니까 개그맨도 있잖아. 그 저희 기수가 되게 세지 않아요? 예전에는 엄청 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가 어려도 선배면 말도 잘 안 편하게 말하고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존칭 쓰고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선배가 그러면 그분도 존칭 쓰고 나도 존칭 쓰고 서로 쌍방 존칭으로 가죠. 그러니까 약간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나이에 관한 이런 얘기를 저기 야수님께서 한번 이 토픽으로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옛날 일본의 잔재다 막 그렇게. 아, 예, 예, 맞아요. 그 맞아요. 기억이 그- 나네요. 예. 그 예전에 그 나이 속인 것 때문에 탤런트 두 분이 싸워가지고 맞아.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예, 좀 얼굴 많이 이제 이게 함몰되고 막 예, 그랬잖아요. 그 사건 김정은. 평균 예. 윤다운. 그 사건 이후로 많이 나이 갖고 많이 안 싸우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게 일이 커지는구나를 알아가지고 맞아. 서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외국 애가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 여자한테 야, 너 걔 혈액형 알아?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여자분이 야, 내가 걔 혈액형을 왜 알아야 돼? 한 거예요. 그러자 한국 여자분이 야, 어떻게 혈액형을 모를 수가 있어? 혈액형을 알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여성분이 야, 그럼 세상 모든 성격은 네 가지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 이런 게 근데 있었고요. 이래님 따지세요, 그거 약간? 나도 근데 뭐 트리플 A 뭐 근데 이러면서 뭐. 근데 근데 내가 보면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얼추 맞히는 거 보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확하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갖고 온 거잖아요. 연인 간에 다양한 기념일 챙기기. 이게 한국 문화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이게 있대요. 뭐 100일, 200일, 200일 있고 아까 봤잖아요. 화이트데이부터 막 쫙 나오는 거. 이런 거 너무 많이 챙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유행 지난 미국 트렌드 챙기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기념일 챙기는 모습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왜 저렇게까지 많이 이해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 사람하고 뭐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좀 외국 분들은 약간 좀 트렌드가 우리랑 달라요? 100일, 200일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안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선물도 우리나라에 포장을 되게 중요시하게 하는데 포장을 정말 눈앞에서 막 찢어버리는 뭐 바로 앞에서 그렇게, 찢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정말 포장이 되게 무의미하게 그럴 경우가 좀 많고 그 자리 앞에서 뜯어봐야 선물한 네, 사람한테 네. 예의니까 그 걔네는 자리에서 앞에서 네. 그리고 그 연락하는 거 있죠.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연락해야 된다는 게 한국 연인들의 암묵적인 룰이잖아요. 그 예전에 015B 네, 노래 네, 그게 네.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외국인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한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게 그러니까 생각. 나를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뭐 기념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 기념일 마차 시간입니다. 저는 기념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 그 김일희 씨가 앞에서 광군제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네네네. 지금 한참 막 광군제 막 그 세일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세일 기간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좀 미국에서도 해보려고. 큰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미국의 세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아, 박싱데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직구가 맞아, 시작되면서 맞아. 미국 세일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야,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 애가 이제 집에 음. 너무 큰 TV가 있는 거예요. 네. LG 거. 음. 그래서 야, TV,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났었더니 형 직구로 샀어 그런 거야. 그래서 내 아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직구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들을. 그 TV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가져오는 게 더 싸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왜냐하면 보통 TV를 AS 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아까 광군제 얘기를 나와가지고 네, 이제 광군제가 11월 11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앞에 광자가 빛광자고 그 군자가 우리나라는 군이라고 읽는데 걔네로 몽둥이 곤자라는 거야. 그래서 111 빛나는 몽둥이 해가지고 그거 뭐지? 뭔 뜻이지? 빛나는 싱글. 그러니까 나 혼자 111. 그래서 애인 없는 싱글들이 빛나는 몸뚱이야 몸뚱이. 나는 야, 비록 싱글이지만 빛난다. 우리 아까 마치 그 예전에 골드미스 얘기하듯이 맞아요. 약간 그 띄워주는 멘트로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그렇게 알리바바 어디 티몰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 좋다 걔네. 생각해 만든 보니까 거예요. 당신 멋있는 솔로야. 질러. 음. 애인도 없는데 너를 애인한테 사줄 거 널 위한 상품으로 질러. 맞아. 이 마케팅이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야, 처음에 왜 대박이네. 걔네가 그 미국에서 주식시장 오픈할 때처럼 처음에 딱 눌러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그 카운팅 되는 거죠. 매출. 광클릭질이 그게 되면서. 막 몇 억씩 탁탁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 몇 억? 35조. 그러니까 예상 35조? 금액이 그러니까 아직 안 35조? 끝났어요. 11월 10일이니까 아니, 이게 날짜 예상이- 아니야? 오늘이 안 끝났다. 예, 예. 오늘이 그러니까 11월 24시간. 11일 날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녹음 때문에 그런 건데 아직 정확하게 안 끝나서 그러니까 추정치예요. 이게 처음에 광군제를 35조. 했던 회사가 알리바바잖아요. 네. 알리바바에서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는 그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사면 살수록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떤 게임처럼 조직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일종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좀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출이 작년보다도 좀 올해 더 너무- 올랐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그거 매년 오를 거예요. 왜냐면 그때 딱 세일을 하니까 그쵸, 일을 그쵸.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 구입한 게 한 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절반이래요. 그 맞아요. 배송 에러 예, 나오는 거 예, 봤어요. 예, 그 예. 로봇으로 예. 배송하는 거. 막 예. 이게 밀리고 에러 나고 하니까 그리고 완전히 중국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시작을 한 게 배송 시스템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또 얼마나 빠르게.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배달하는데 근데 문제가 많기는 하더라도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들어가면은 또 세일 많이 하고 워낙 거기는 일단 그 쓰시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써본 적 있으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아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거기가 중국 알리바바에서 만든 한국 사이트? 그러니까 원래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소매용으로 만든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이폰 새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케이스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매점에서 파는 가격의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1 가격 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데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면 가격은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지만 배송은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자체가 나올 때 30일 이상으로 나와요. 일단.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배송은 전자제품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뭐. 2주 만에 오면은 빨리 왔다고 다들 놀라더라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싸게 팔잖아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안 살 사람도 사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싸니까 그렇죠. 싸니까 이때 좀 사고 싶어지는 인터넷 거야. 쇼핑 하세요? 1인이? 저는 안 저 하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있어요? 많이 사죠. 저는 인터넷 쇼핑 할 줄 몰라요. 예. 그래요? 저는 TN 이번에 구석이 있다니까. 다리는 빠지는데 아니, 인터넷 이번에 쇼핑 처음 안 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그 뭐 샀어요? 파켓몰인가? 거기서 사라고 해서 네. 사라고 아. 인터넷 쇼핑에서 처음 사봤어요. 조끼. 이거 베스트. 진짜 카파 완전 안 그래도 선전하더라고. 야, 네, 이거 샀는데 그 얼마입니까? 말로는 11만 원인데 59,000원에 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되게 싫어해요.
택배 받는 거를 온라인에서 사서 다 이게 쓰레기가 절반이잖아요. 멘트를 되게 민감한 멘트를 하셨어. 막 왜냐면 파켓몰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레기가 오는 것 같아서 하니까 우리가 아니요, 제품이 아니요. 마음에 그래서 안 들었나 이렇게 저는 오해가 어지간하면 됐어요. 이런 거 먹으면 반드시 가방 속에 넣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네, 택배로 날라오는 그런 그냥 포장지가 스타이거죠. 내 발로 가서 근데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막 양말 하나도 오더하고 막 그래요. 맞아. 그게 지금 너무 별론 것 같아. 그거는. 저도 쓱배송을 되게 쓰는데 쓱배송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과대 포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포장을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냉동식품은 냉동식품대로 파란 봉지에 묻고 건조한 된 거는 건조한 걸대로 노란 봉지에 묻거든요. 근데 그 비닐봉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오고 나면은 비닐봉지 버릴 게 이렇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다 뭐 음식 봉지. 같은 거 오면 그 아이스 포장이라고 해서 그 맞아. 젤리 같은 거 오잖아요. 네. 다시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 안 가져가요. 듣고 보니까 그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딱 보고 나서 심각하네. 뭘 오더를 했는데 3분의 2가 쓰레기인 거예요. 그게 좀 크지. 이래서 우리 그 오사춘기님이 케이크도 싫어하는구나. 케이크 왜 그래 진짜. 그 한 번 그렇구나. 쓰는 폭죽, 뭐 꽃가루 날려, 옛날에 초 버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선님이 그랬지. 왜 좀 친해졌다 이거지. 농담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구하시는 분들한테 세일에 대해서 직구를 할 때 직구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직구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터지고 제일 먼저 나는 인터넷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나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 했거든요. 직구 1세대. 맞아요. 야, 보시네. 마찬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그럼 아마존 뭐 이런데. 네. 와, 그래서 우리 대단하다. 회사 이 건물 통째로 통틀어서 외국에서 계속 소포가 오는 건 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야.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다. 지금 막 유명해진 막 피플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파는 네. 것보다 미국에서 직접 사면 반 가격이에요. 하지 마, 진짜. 그래가지고 애들 거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 싹 한 번 해주면은. 지금은 그게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애들이 직구 하라고 근데 이거 음.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 그건 사람이 할 게 아니다. 혼자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프랑스 가서는 조금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프랑스 세일하고 한국 세일하고 미국 세일하고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예를 들면 미국 세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끝나고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내가 손녀 손자 막 아들 딸한테 준비할 선물을 생일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크게 챙기니까 맞아, 그때가 맞아. 가장 큰 선물하는 날이에요. 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너 26일에 받으면 안 되겠니? 이러고 싶을 것 같거든. 왜냐면 하루만 지나도 세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박싱데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딱 끝나고 나면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호주도 그렇고 미주, 영국도 유럽 다 다 해요. 해요. 유럽도 다 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신년 세일. 음. 1월 1일 날 막 폭죽 터뜨리고 한 다음에 1월 한 2일, 3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도 그런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남는 잉여 상품들이 예. 반값 반반값에 다 맞아요. 이렇게 밖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훅 떨어지니까. 아니 우리 그 추석도 그러잖아요. 과일이 그때까지는 막 비싸다가 추석 지난 다음 날 사과 엄청 싸잖아요. 아 예. 그래? 과일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이제 박스만 주고 음. 26일 날 본 제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적어서 뭐 이거 줄 거다 예정이다. 그러면 오사충님이 더 싫어하잖아요.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러네. 아니면 그잖아 행사할 때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거 주잖아요. 뭐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여행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먼저 그것만 줘. 표시만, 그거 증정만 네, 하고 표시만. 26일 날 선물 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열쇠 네. 이렇게 주면서 뭐 그래서 10만 원 아니면 뭐 MVP 해놓고 이렇게 네, 그렇게 먼저 하고 자동차 싶은데.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3월 말에 이제 부활절 때쯤에 또 크게 세일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1년에 크게 4번 정도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특이하게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세일을 한 번 더 하긴 하거든요. 그게 여름에 있는 세일이고 그게 큰 날이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큰 행사잖아요. 네. 그리고 11월에 추수감사절 세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그래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가 제일 셈이지. 네. 예. 이게 땡스기빙이 예전에는 가장- 광군제 얘기보다도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광군절은 알리바바가 만들었으니까 역사가 짧은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은 광군절은 무조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이 훨씬 더 포션이 커요. 한 90%.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데는 오프라인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야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또 우리 직구족들은 유럽에서 이제 직구를 하는데 요새 이제 직구 배송 대행지라는 게 네.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사이트에서 그 해외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데가 훨씬 많으니까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붙여주는 데를 쓰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다시 주제를 빗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리수거 이렇게 하면서 무섭지 않아요? 왜? 저는 분리수거를 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야, 이게 다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90%가 다 버려진대. 재활용이 예, 안 된대요. 예. 저는 새우깡 먹잖아요. 새우깡 잘라요. 그 안에 깨끗하게 퐁퐁으로 닦아서 그리고 버려요. 그럼 수질 오염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저도 분리수거는 철저하게 하는 예,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쓰레기를 보면서 좀 약간 공포. 네, 그게 무섭기도 우리나라 해요. 과대포장인 게 예를 들어서 양말 같은 것도 그냥 양말만 넣어서 오면 돼. 근데 그거를 뽁뽁이에 싸. 음. 왜 양말을 뽁뽁이에 왜 싸냐? 양말은 뽁뽁이 살 필요가 양말은 없는데. 소중하니까.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양말을 샀거든요. 이렇게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만 그래. 하면 네, 되지. 그냥 이번에 근데 가방에다 넣으면 웃기는 되고. 게 뭐냐면 그 뭐 후기 같은 데 보면은 뽁뽁이를 안 썼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되게 후진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뭐지? 그 박스에 양 정육면체 다 테이프로 다 밀봉해야 되는 거 알죠? 어디? 왜? 소포를 할 때 원래 아, 박스에 근데 다 밀봉해야 우리는 돼요. 택배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니요, 그거 해야 돼요 옆에. 아니 우리나라 안 하잖아요. 아 지금. 그래요?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옆에 사이드까지 다 해야 돼. 그거는 해외 배송일 때일걸요?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해외 배송 나서요. 무조건 해야 되고. 예. 그냥 그 안에 뭐 맞아. 집어넣을까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6일 날 애프터 크리스마스란 그러니까 12월 이제 끝나면은 다시 이제 1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생긴 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게 생겼어요. 11월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네, 20일간을 네. 하고 있는데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파켓몰에서 해요. 파켓몰. 파켓몰에서? 파켓몰에서 했다니까 해가지고 내가 샀어요. 아니 이게 그게 무슨 아니라- 나라 전체 행사가 아니라 파켓몰에 행사하는 진짜? 거 자체 행사인 거예요? 원래는 네. 나라 전체에서 하려고 네. 박근혜 때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다른 나라 박싱데이처럼 어. 그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문 쫙 열리면 흑인 애들부터 막 미친 듯이 맞아. 달려가서 막 멱살 잡고 하잖아.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들 이제 사실 이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부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날만 기다리는 거 1년 중에서. 그치 그날 사고 싶었던 물건 살려고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 내가 거잖아요. 호주 가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였어. 박싱데이에 그 호주에 이민 간 말레이시아 가족이 그날 애가 1년 내내 졸은 아디다스 신발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줄 서는 거.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스포츠 용품들도 운동화, 옷 다 살 수가 있네. 근데 테레비가 아. 100만 원이다. 그럼 그때 7만 원이야. 에이 이 정도까지. 에이. 아니 실제로 그 정도 아니 한다니까요? 농담 가서 80% 그거를 할인해요. 손을 딱 잡았는데 누가 또 잡아 아구창을 때려. 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난다니까요. 아 그래 이래서 미국이 총이 생겼구나. 와 정말 어? 이게 근데 한국 그거 블랙 그거 선물 싸게 살려고 실물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실제로 그런 세일 현장에 가면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없어요. 다 파헤쳐져가지고 그냥 맞으면 가져가는 거야. 뭐 맞아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더라고. 이게 파켓몬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파켓몬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게 아. 키워야 되는데 네. 백화점이 안 해요. 협조를 안 하죠. 백화점이 안 하니까 이게 확 죽는 거야. 원래는 명동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쇼핑 구역으로 만들고 네. 완전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10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할인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30%에서 많아봤자 80%까지 하거든. 왜 근데 미국이 여기는 90 몇 %까지 가잖아요. 왜 삼성 TV가 미국 가면 더 싼지 아시죠? 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더 미국에 그 붙는 게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30%의 법칙 아세요? 30% 이상을 세일을 하면요. 회사가 손해인 거예요. 회사가. 세일을 30%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임직원한테도 30% 이상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선이 있는데 네. 미국에 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더 역으로 하면 더 싸게 된 거죠. 예.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되고 미국 가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법이 다른 붙는 거지, 세금이 세금이 특별 서비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네. 많이 만약에 드는구나. 우리가 아. 테레비가 100만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이야.
원가는 50만 원에 얼마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차를 사거나 뭐라면 세금이 좀 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필수품이야. 그리고 세금 많이 안 붙이는구나. 네, 그거 그 아이템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코리안 세일 페스타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박근혜 들어오면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직구랑 같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30에서 많아봤자 70% 하는 게 직구해서 사이트랑 알아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빛이 안 날 뿐더러 중국에서도 사실 들어와가지고 명동을 꽉 채우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때리려고 했는데 그만큼 되지가 않는 거지 계속해서. 그렇지. 그런데 백화점의 문제는 입점 업체에 백화점이 갑의 입장에서 입점 업체인 을에게 마진 인하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서 백화점 주도로 이 할 수가 세일을 없구나. 할 수가 없다는 아. 게 백화점의 핑계이기는 해요. 사실 백화점이 깡패인데 입점한테 우리 세일 하니까 너네도 싸게 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백화점이 먹는 마진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거기에서 우리 마진은 그대로 가져갈 테니까 네 마진만 줄여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업체는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른 백화점 마진도 줄이면서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유독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국은 백화점의 유통 구조가 우리나라처럼 임대 형식이 아니라 매입 형식이에요. 백화점이 매입해서 파는 거여가지고 자기들이 유통을 책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게 공간만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팔면 파는 족족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커미션만 자릿세를 가져가는, 받는 거네. 형태여가지고 유통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이제 혁신적인 이벤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마차님은 지금 뭘 갖고 싶으세요? 네? 코리아 뭘? 셀 페스타로. 저는 항상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르마니. 뭐 알마니는 남자들이 많이 아, 사는 그런 거지. 건가? 아까 보니까 몽클레어 뭐 이런 거 굿자.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검색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직구를 또 빨리 했었냐면 제 사촌 동생이 한국에 미군으로 들어와 있을 때 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에서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와. 걔네 입장에서는 그냥 국내 배송인 거예요. 배송비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붙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생 아직 있어요? 그 동생은 얼마 있다 다시 미국으로 갔죠. 그 다른 동생 하나 불러보세요. 더 이상 직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나라 그때는 직구 배송 대행 업체가 없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많고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개 사봤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그 스마트폰 촬영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들고 가는 짐벌? 거? 짐벌. 음. 이런 게 거의 다 해외 배송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대행 업체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지도 않고 편한 거예요. 하고 물건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도 예전에는 해외 배송 딱 써 있으면 겁나서 안 샀단 말이에요. 안 해봤으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무슨 벽돌 같은 거 올까봐 안 했는데 이제는 믿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업체분들도 이제 가격을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하다가 또 시야가 한번 그쪽으로 꽂혀버리면 맞아요. 국내에서 안 사고 자꾸 해외로 눈 돌리다 보면 국내 업체들 이제 예전에는 우리 이 쇼핑몰이 잘 되면서 자영업들이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외 쇼핑몰에 또 사람들이 가게 되면 국내 쇼핑몰 업체들도 또 어려워지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신경을 좀 쓰고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버엔딩 스토리 어떤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기념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뭐 하지만 뭐 수많은 뭐 과거의 그런 기념일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너에게 최고의 기념일이 되기를 바라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 멋있잖아요. 이거 뭔가 그 11시 토크쇼 MC가 해야 되는 멘트인데.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나도 요즘에 이제 그게 생겨요. 이제 그 스탠딩 코미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KBS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진짜? 예, 그게 시작이 되면 다시 또 코미디의 붐이 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전처럼 뭐 KBS가 시작을 해서 또 MBC가 스탠딩을 하고 뭐 하면서 또 약간 이게
붐이 불 붐. 수가 있어. 그러면 스탠딩은 조금 좋은 게 이제 나이가 있는 개그맨들이 하기도 좋은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17년 차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공개 코미디 하고 만만치가 않아. 근데 그리고 스탠딩 코미디는 장르가 아예 달라요. 말이란 말에 말. 머리가 좋아야 네, 돼. 개그 웃겨야 돼. 콘서트는 이런 거는 연기라면 여기 말 장르이기 때문에 조금 영역이 달라서 아마 또 기존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재능을 가진 또 다른 스타분들이 아마 많이 나올 수 있는 등용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송하는 그날도 저도 또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